앞으로는 이 블랙락의 새로운 ETF 상품인 커버드콜 상품, 이 커버드콜 상품의 성장세로 인해서 이 성장해 나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. 안정화돼 갈 것이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부자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. 일단 오늘 방송 제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블랙락에서 1,700만 달러 뭐 엄청나 보이지만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워낙 가격인지라 대략 한 700개 수준이라고 해요. 비트코인 700개 정도를 추매를 이미 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커버드콜 상품,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ETF 파생 상품인데, 커버드콜 이 페이지로 접어들었다면 블랙락에서 미래를 다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, 일단은 커버드콜 상품이 출시된 이후의 모습들, 예상되는 모습들,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.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자면 커버드콜은 일단 첫 번째로 매수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. 그런데 매수란 건 뭐예요? 우리가 매수하기 전에 알게 되었다면, 즉 상승하기 전에 알게 되었다면 호재이지만, 이미 상승한 뒤에 알게 된다면은 이건 뭐 굳이 호재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겠어요, 그죠? 한마디로 매수 전에는 호재지만 매수하고 난 뒤에는 악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, 뭐 굳이 호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. 쉽게 얘기해서 이미 매수는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커버드콜의 출시 과정에서의 호재는 이미 지나갔고, 그렇다면 이제 커버드콜 출시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? 과거 나스닥, 그리고 또 각종 금, 은 등등등의 커버드콜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상승폭은 제한되고 변동성이 줄어들더라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상승폭이 제한된다는 얘기는 짝스러운 큰 급등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는, 한마디로 약간의 저항, 그러니까 상승 저항이죠. 상승 저항이 앞으로는 예상이 되며,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폭도 꽤나 큰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, 지금 현재 블랙락에서 새로운 ETF, 그러니까 또 다른 파생 상품이 출시되었으며, 그 파생 상품의 출시에 발맞춰서 이미 블랙락에서는 약 700여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상태라면 이미 매수가 끝났다는 얘기니까 이 추매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.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의 지지작용을 일으켰을 것이다. 두 번째로는 앞으로 커버드콜 상품이 출시가 되면 상승 제한을,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, 상승 저항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, 이겁니다. 다만 이 상승 제한의 효과,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변동성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, 쉽게 얘기해서 한 번의 큰 상승에 대한 저항 효과, 또 반대로 한 번의 큰 하락에 대한 저항 효과까지 동시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. 따라서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,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는 고점 대비 그 다음 저점까지의 변동성의 총량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. 단기간에 벌어지는, 그러니까 하루 만에 뭐 수십 %의 하락, 또는 일주일 만에, 또는 한 달 만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, 완전 방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락 저항 효과로 인해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수십 %가 내리는 이런 상황은 조금 방지해 줄 수 있는 수준의 변동성으로 비결될 것이다. 따라서 전체적인 하락폭이 줄어든다, 이건 아닙니다.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하신 거고,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또는 단기간 내에 큰 변동성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게 되면서,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
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든다. 한마디로 안정화돼 간다는 얘기죠. 이 안정화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우리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? 바로 물론 이제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구상에 출시되어 있던 부분의 투자 상품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큰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을까요? 그런데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인 큰 변동성에 어느 정도의 저항 효과가 생긴다. 물론 지금 뭐 비트코인 700개 정도 규모로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시장 전체를 컨트롤하기에는 제어하기에는 상당히 총량으로서는 부족하죠. 그러니까 이제 뭐 물꼬를 텄다 이 정도 수준이고 블랙락의 IBIT 현물 ETF 상품도 사실 출시 초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제 한 1년 만에 지구상 어떤 현물 ETF보다도 규모 또는 성장 모든 것들이 다 커졌고 따라서 지금 현재 뭐 700개 비트코인으로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앞으로는 이 블랙락의 새로운 ETF 상품인 커버드콜 상품, 이 커버드콜 상품의 성장세로 인해서 이 성장해 나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. 안정화돼 갈 것이다.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또는 단기간 내에 큰 변동성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든다. 한마디로 안정화돼 간다는 얘기죠. 이 안정화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우리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? 바로 물론 이제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구상에 출시되어 있던 부분의 투자 상품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큰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을까요? 그런데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인 큰 변동성에 어느 정도의 저항 효과가 생긴다. 물론 지금 뭐 비트코인 700개 정도 규모로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시장 전체를 컨트롤하기에는 제어하기에는 상당히 총량으로서는 부족하죠. 그러니까 이제 뭐 물꼬를 텄다 이 정도 수준이고 블랙락의 IBIT 현물 ETF 상품도 사실 출시 초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제 한 1년 만에 지구상 어떤 현물 ETF보다도 규모 또는 성장 모든 것들이 다 커졌고 따라서 지금 현재 뭐 700개 비트코인으로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앞으로는 이 블랙락의 새로운 ETF 상품인 커버드콜 상품, 이 커버드콜 상품의 성장세로 인해서 이 성장해 나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. 안정화돼 갈 것이다.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또는 리플 또는 그 밖의 알트코인 뭐 솔라나 등등등 다른 알트코인이 안정화된다. 또는 안정성이 담보되고 있다. 또는 안정성이 늘어나고 있다. 라면 해당 알트코인에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. 와,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드는구나. 뭐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비트코인이 안정화된다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. 이제 막 시작입니다만 앞으로는 변동성이 블랙락의 커버드콜 상품의 성장에 발맞춰서 성장에 이제 안비례하게 되는 거죠. 커버드콜 상품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변동성이 가장 큰 무기였던 비트코인은 안정화되어 가면서 오히려 투자 매력도는 이전보다는 기존보다는 조금씩 더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하락의 총량이나 상승의 총량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단기간에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에는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.
이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매력이 줄어든다 또는 대부분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, 또 한편으로는 나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막 하루에도 막 몇 %씩 왔다 갔다 하고, 사실 요새 1%, 2%, 3%의 변동성, 우리가 좀 이 큰 변동성에 절여져서 그렇지, 사실 2%, 3%면은요 우리 웬만한 은행에, 웬만한 1금융권 은행에 1년 동안 넣어둬야 겨우 받을 수 있는 1년간의 이자 아니겠습니까? 그죠? 1년간의 이자가 하루 이틀만 해도 늘었다 줄었다 한다. 이거는 사실 안정적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,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이게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다,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누구나 다 모두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단이 있겠지만,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비트코인 투자를 해왔다면, 이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트코인 현물 투자는 오히려 매력도가 좀 떨어질 것이고, 다만 그동안은 와 이거 비트코인이라는 거 뭐 듣기는 들었는데 하루만 해도 막 거의 1년 이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저런 불안정한 상품을 나는 도저히 투자를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왔던 안정적인 투자자들,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, 이런 또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케 합니다. 다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투자자 또는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거래소 계정을 또는 지갑을 만들어 본 투자자의 비율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10% 수준이라고 하고요. 그 10% 수준의 비트코인 투자를 한 번이라도 계획했거나 아직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먼 훗날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의향을 가진 채로 지갑 정도, 그죠? 지갑 주소 정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일단 가입 정도만 해보거나, 이 정도의 상황이신 분들이 10%. 그 중에서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사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보거나,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는 행위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요. 아무튼 비트코인을 거래해본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지금 약 5% 수준이라고 합니다. 주식을 일례로 말씀드리면, 주식을 단 한 번이라도 거래해본 사람의 비율은 약 15%라고 해요. 물론 이거는 각 국가마다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 퍼센테이지의 표시 방법, 어떤 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만 또 조사한 경우가 있고, 이렇게 굉장히 좀 들쭉날쭉해서 이 수치가 모든 나라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우리 GPT가 열심히 조사를 해오고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얼추 맞더라고요. 100% 크로스 체크는 못했습니다. 우리 전 세계 국가 수가 200국가 정도 되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일일이 다 크로스 체크를 할 수는 없었고,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잘 해왔는가 이렇게 좀 선별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얼추 들어맞더라고요. 한마디로 아직까지도, 그렇다면 주식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, 특히 코인 시장은 약 3배가량, 그러니까 5% 수준에서 주식 투자자 숫자 수준인 약 15%까지 한 10%, 그러니까 지금 5%니까 15%까지라고 하면 지금의 시장 규모 또는 지금의 투자자 규모에서 한 3배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.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나 코인 투자자나,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코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이긴 합니다만, 앞으로 현물 시장의 매력이 좀 떨어질 것이고 유동성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. 두 번째로는 현물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낮아지면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, 기대 손실률, 이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게 되겠죠. 그러면 낮아진 기대 상승률과 기대 하락률을 활용하고자 현물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. 한마디로 이거 오늘 하루 왼종일 0.5%밖에 안 올랐어. 이걸 2배로 좀 증폭시켜서 한 1% 정도 수익률로 가져갈 수는 없을까 할 때 사용되는 게 선물 시장 2배율이잖아요. 네, 레버리지 2, 그죠? 곱하기 2를 해서 0.5%밖에 되지 않는 변동성을 1%로 증폭시켜서
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는 이런 전략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. 우리는 앞으로 선물 시장이 커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옵션 시장과 말 그대로 옵션 시장의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커버드 콜 상품의 성장세 또한 가팔라질 것이다.